안녕하십니까.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의 윤정도입니다. 오늘도 시장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장도 혼란스럽고요. 미국장도 굉장히 부정적인 흐름으로 지금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정도의 주알투와 함께라면요. 이데일리의 주식 알고 투자하자와 함께라면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이 힘겹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일단 주도 종목군들,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에서의 안정적인 하방 방어력,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신탁 같은 종목에서의 시장 대비해서의 강세의 흐름, 이런 흐름들이 오롯이 여러분들 계좌 속으로 다 들어와야 되겠죠. 화요일부터입니다. 이제는 시장 바닥 인식하고 탄력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그렇게 되면서 화요일부터는 여러분들 계좌가 시뻘개져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입니다. 교육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교육과 함께 계좌 수익 찾는 방법, 윤정도의 주알투와 함께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장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전체적으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1.49%. 아쉬운 건 뭐냐면요. 니케이 지수가 마이너스 1.2%대에서 플러스 0.2% 수준으로 마감될 때까지 국내 증시의 낙폭이 줄지는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미국장의 선물이 우리나라 장중 기준의 1% 수준까지 강세를 나타낼 때에도 국내 증시는 낙폭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쉽죠. 단 여기서 한 가지 위안 가지실 부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1월 내내 교육을 해드리면서 들여다봤던 업종군,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강하던가 아니면 약하던가 다 필요 없다. 시장에 남아있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실적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실적주의 기준에 전기전자 업종. 금요일 날 한번 꿍 하고 물려 떨어졌습니다만 월요일 기준에서는 0.59% 약보합 선에서 잘 마감을 해줬죠. 시장이 1.49% 하락하는 그런 기준에서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하락 종목이 817개 종목, 코스닥이 1279개 종목, 2100개 종목 수준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2300개 중에 2100개가 하락하는 장. 그런 장에서 대형주 팔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시장이 대세하락이 아닌 되돌려질 수 있는 기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시장에 지금 계시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시장이 조정 내지는 하락이기 때문에 대형주, 우량주 정리해서 소형주로 가세요. 그 말 듣지 마시고 지금 시장 기준에서 조금 전처럼 IT에서 또 한간에 굉장히 말이 많은 LG화학에서 여러분들 계좌 손익 범위를 방어해 내셔야겠죠. 오늘 기준에서 코스닥 시장의 2.91%의 낙폭 확대는 일단 에코프로비엠의 공장 화재 부분, 이러한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또 미쳤고요. 또 성장주 기준에서의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에 놓여져 있는 업종군, 테마군, 게임주죠. 게임주의 조정폭이 깊어지면서의 흐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큰 조정, 1279개 종목의 하락,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의 817개 종목의 하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정도가 교육의 힘입니다. 교육의 힘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래요.
2015년 이후에 2015년 1월 이후에 7년 만에 여러분들께 이데일리 TV에서 교육 강의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육 강의와 함께 표출되어 있는 종목군, 전체 종목군에서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이 사실상 3종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교육을 하다가 들어간 종목인데 일단 나중에는 다 빼낼 겁니다. 전부 1조 이상, 또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2위, 이런 종목에서의 기준인데 오늘 기준에서 잘 보시면요. 초록 색깔 박스 쳐드렸습니다. LG화학 오늘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죠. 그렇지만 1월 3일 이후 기준으로는 여전히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월 3일 이후에 말도 많고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결론은 1월 3일 이후에 최고점 25.65% 찍은 그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바닥 대비 올라와 있는 상태. LG노텍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0월 이후로 따지면 120%의 폭등 랠리, 11월 이후로 따져도 100%에 달하는 폭등 랠리, 1월 10일 이후만 따져도 24%까지 폭등을 한 이후에 신고가를 찍어주고 조정폭. 밀려 내려가다가 조정폭이 아니라 신고가 찍어지고 눌림폭. 마찬가지죠. DB하이텍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어주고의 눌림폭. SK이노베이션 오늘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약보합은 아니죠. 1%대 하락이니까 좀 밀리고 끝났는데 수급은 긍정적이다. LG전자 시가총액 15위에 그대로 놓여진 상태에서의 흐름.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교육에 앞서서 그래서 간단한 거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거요? 요겁니다. 요거 어떤 건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등락률인데 오늘 같은 기준에 금요일 하루 꿍 하고 떨어져 내려왔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하방 경직성. 미국에서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지만은 이 두 종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처럼 실적과 성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적 위주에서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5,500원 찍었던 SK 하이닉스 추가적으로 조정폭이 확장되지는 않죠. 오늘 뭐 개판하기 위해 잘 돌려놨고요. 삼성전자 배당락 감안하면은 8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7만 5천 원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위쪽에 흐릅니다. 나머지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결론은요. 12월 30일 기준에 시가총액 8위였어요. 12월 30일 기준에 시가총액이 8위였다고 LG화학이. 11월 30일 기준에 LG화학 시가총액이 6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5위예요. 뭐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다, 뭐 조정을 받을 거다, 다 필요 없죠. 외국인들이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1월 달에만 150만 주의 매수, 주식수 7천만 주짜리 2% 넘게 매수, 얼마? 1조 이상 매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10% 미만입니다. 그런 종목의 매수. 그러니까 옆에서 떠들어대는 거 듣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냥 지레짐작 겁먹어서 투매하시지 말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흐름, LG전자의 시가총액 15위에서의 탄력적인 탄탄한 하방 경직성. 이 종목군들이 전부 1월 내내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종목. 다들 지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교육받을 때 이 종목군들이었어. 이 종목군들 가지고 있었으면 돼.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35년 주식한 윤정두가 23년 동안 멘토링 서비스한 윤정두가 LG화학 문제 없습니다.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었다면은 변동성 매매 때문에 지금 뭐 고점 대비 50%, 60%, 70% 떨어져 내려온 종목들 가격 반발력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신 어떤 거요? 원금 회복? 참. 이 종목군들은요. 원금 회복? 그게 아니죠. 시세죠. 수익이죠. 아, 나 원금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으로. 이 종목군들이 2020년 11월부터 12월, 2021년 1월까지 두 달 보름 만에 75%에서 80% 올랐습니다. 75%에서 80% 올라오면서 시장 지수를 3,300까지 땡겨놓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대형주 다 버리고 소형주 잡주해서 나 원금 회복해볼 거야? 3개월 이내에 시장에 퇴출당합니다. 손실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되돌려서 시장이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기업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돌려지는 흐름이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 이 업종군들이 시장을 견인해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가 1순위의 시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실적 범위의 기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고 보시고 이 실적을 누가 인정해줘요? 이 펀더멘탈을 누가 인정해줘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자, 보시면은요. 삼성전자에 우리가 지금 기술적 분석을 배우지만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기본적인 부분도 보시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PER이 11.50배다.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저평가 상태. PBR이 1.92배다. 아주 저평가 상태입니다. 지금 실적이 2013년께 안 나오는데 2013년도 35조 7천억에서요. 지금 2018년도 58조 8천억 이후에 지금 기준은 얼마예요? 67조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35조 7천억에서 67조까지. 그 사이에 자사주이익 소각 14%. 그리고 화폐가치의 훼손. 지금 주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상태. 그 저평가 상태에서 미국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죠. 미국의 실적에 대한 랠리 플러스 성장성이 IT에 부각이 됐다면 국내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보세요. 주가 보세요. 주봉 차트죠. 이 검은 색깔 선이 어떤 거예요? 이게 지수입니다. 이게 지수 보시면 대략 한 2300 종가 선 차트인데 3000포인트 그 수준, 2900포인트, 3000포인트 수준에 형성되어 있던 주가가 여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2800포인트에서 오히려 주가가 여기보다 더 올라와 있어요.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 하이닉스. 뭐 그냥 말도 많고 탈도 많고 8월 달에 지난해 8월 달 그리고 나서 10월 달 저점 찍을 때까지 그냥 무슨 그 당시 기준에 PER이 6배까지 내려왔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연출했던 거죠. 지금은 8.30배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영업이익이 3조 1천억이라고 그랬죠. 분기. 여기가 4조 1천억을 냈죠. 시가총액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금요일날 조정받고 109조예요. 그리고 시간에서 지금 개장전에 별 낙폭이 없습니다.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86조예요. 20%대 이상의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보다 30%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2위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디램 분야의 3위인 거죠. 실적 예상치 부분이 장난이 아니에요. PER이 이래요. PBR. 참. 이런 저평가 상태니까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교육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적인 등락 범위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10월에서부터 50%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여전히 10월 대비해서는 월등합니다. 아, 나는 여기서 샀어. 여기서 사셨더라도 가장 빠르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 원금 회복이 아니에요. 원금 회복이라는 건 고점 대비 30%, 50%, 70% 깨져 있는 종목. 이거 어떻게 원금을 회복하지라는 거고 여기는요. 지금 지수가 이 추가적인 요 급락 범위 200포인트 이상의 급락 범위에 주가는요. 동일선상이죠. 저 당시 기준의 지수 대비해서. 나머지 종목군들 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린 종목의 기준이에요. 빠르게 넘기면 LG전자의 기준. 70조 원대의 매출과 영업마진 제한적인 부분. 저평가 상태예요. 근데 성장성 때문에 저평가에 놓여져 있는 거죠. 모바일 사업 부분 적자였지만 그쪽의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빼내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요. 전장 사업 부분이죠. 아니 세상에 PER이 7.49배짜리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의 기준 11만 5천 원 대비해서의 지금의 현재의 주가 수준입니다. 남들은 12월 대비해서 또 1월 대비해서 엉엉엉 울고 있을 때 IT주들의 기준은 실적이 뒷받침되다 보니 LG노텍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중에 조정해요. 10월 대비 100%, 120% 올라오고 11월 대비 100%, 1월 대비해서도 급등 이후에 밀린 겁니다. 주식수가 2,366만 주죠. 주식수를 왜 알아야 돼요? 그래 시가총액을 알죠. 시가총액이 9조가 안 돼요. 8조 원대인데 순이익이 9천억 이상. 그렇기 때문에 PER이 9.37배, 9배. 월요일날 또 주가 눌렸기 때문에 더 낮아진 거죠. 주가는요. 이걸 조정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왜 얘들은 여기에 멈춰 있을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변동성 종목은 다 깨져 내려와 있는데 그거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과 실적에 대한 부분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이번에 26,000원 찍고 밀린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바닥 대비해서의 흐름, 지수 대비해서의 흐름, 또 실적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실적. PER 7배가 뭡니까? 이게 기술주예요? 아니면 유틸리티 업종이에요? 이러한 흐름들의 범위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예요? PER 8.89배입니다. 4,439만 주짜리예요. 79,000원에 끝났습니다. 30조 원대 중반 후반을 왔다 갔다 해요. 3조 원대 중반 후반을 왔다 갔다 합니다. 순이익이 3,900억 이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이 뭐 10월, 11월 이후에 12%, 13%를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 주가가 빠집니까? 지수는 곤두박질 치는데 주가는 신고가 랠리 85,200원 찍고 나서 눌림폭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LG화학 기준에서의 종목까지도 실적을 보고 접근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시장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내용만 가지고 접근을 하실 겁니까? LG화학의 기준에서의 12월 30일 저점 대비해서 여전히 8%, 9%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물론 앞쪽에 조정폭의 기준은 있습니다만 시장 계속해서 깨져 내려갔던 거 감안해야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시가총액이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 8이에요. 지금요. 시가총액 5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올라왔네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려봐야 다 뭐라 그래. LG화학 뭐 개미들의 무덤이니 어쩌. 얘는 시가총액 8위에서 5위로 올라왔다니까요. 여러분들 종목은 어떻게 됐어요? 시가총액 순위를 떠나서 초전박살. 제발 객관적인 데이터 내용을 기준으로 잡으십시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 이런 강세 흐름을 띌 수 있는, 그리고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이런 샛별형의 기준을 잡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실적입니다. 2차 전지를 떠나서 정유화학 업체들의 기초 소재,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면서의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원자재 가격의 강세, 유가의 강세 부분은 석유화학 업종의 실적 개선폭을 이끌어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정두가 객관적인 해석을 해드린다면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는 수급의 논리로 접근 범위를 가져간다. 자, 결론적으로 여기서 뭐가 떴습니까? 샛별형이 뜹니다. 여기서 다시 뭐가 뜰 수 있을까요? 주봉의 기준에서 장악형의 기준이 형성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눌림목으로 그냥 멈칫해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샛별형의 기준까지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뭘로 봐야 돼요? 장악형의 기준 봐야죠. 자, 오늘도 딱 선착순 100분입니다. 선착순 100분께는요. 이런 종목군들을 바닥에서 잡으실 수 있는 캔들 도서. 주린이가 꼭 보셔야 되는 주린이 필살기 캔들 도서 한 권을 선착순 100분께 통째로 드립니다. 노란톡에 오셔가지고요. 교육의 힘 자료 주세요. 교육의 힘 자료 주세요. 선착순 100분께 자료 나눠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윤정두의 주알투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에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에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알투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를 찍은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알투 교육자를 받고 윤정두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주식 알고 투자하면 백전백승. 윤정두의 주알투.
조금 전에 시장 주도주 마음은 굴뚝같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잡아내지 못해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좋다라는 거 알지만 기업의 실적 좋다라는 건 알지만 어디서 사야 될지 어디서 팔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시니까 노란톡에 오시는 거예요. 노란톡에 오셔서 교육 받으시고 24시간 내내 교육 받으시고 교육 자료 받으시고 종목까지 잡아내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은 장에도 수익을 잡아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종목군들. 그 종목이 어디 이상한 종목이 아니라 LG이노텍, DB하이텍, 주성엔지니어링, 오늘 같은 날 심텍 같은 종목에서 시가총액 주 단위, 업종 대표주, 실적주 기준에서 그 수익을 내셔야죠. 저쪽 화면에 보이시죠? 저쪽 화면에 보이시는 문자를 보내시면요. 도서 100분 선정 범위를 또 뛰어넘는 어떤 자료예요? 이런 교육 자료에 대한 VOD 2시간짜리 동영상 자료 드릴 겁니다. 그거는 선착순 30명이에요.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랜덤워크 이론 이 세 가지 중에서 기술적 분석을 배우는 거죠. 언제 어느 시점에 편입을 하고 차익 실현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 지표를 활용하시는 것보다도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배우시라는 거예요.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그 중에서도 300년 이상 된 캔들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배우시고 그리고 그 기초적인 부분을 배우시면서 실전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배우시고 많은 분들이 캔들 그러면요.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캔들 양봉 음봉인 거 아니야? 근데 잘 보세요. 시초가가 어디서 시작하고 현재가가 어디, 종가가 어디서 끝났냐에 따라서 자, 시초가가 바닥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 시작한 가격보다 종가가 위로 끝나면 당연히 양봉이죠. 마찬가지로 위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끝나면 음봉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상태에서 시작 가격이 어디예요 하면은 캔들 여러 개 붙여놓고 시작 가격이 어딥니까 하면 그걸 혼란스러워하세요. 그럼 빠르게 대처해서 볼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종목을 딱 들여다봤을 때 음봉인지 양봉인지 또 시작 가격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어느 위치에서의 시초가가 양봉으로 생성된 흐름이 나왔는지 이런 걸 전부 아셔야만 또 전일의 종가가 어디에서 끝난지를 아셔야만 지금 기준에 내가 편입할 수 있다 없다 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실전 패턴 부분 보시면 와닿으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꼬리 부분이에요. 꼬리. 꼬리 부분은 우리가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꼬리 부분에 있어서는 고가와 저가의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장중의 고점을 찍어주는 부분 그러고 나서 꼬리가 달리고 내려올 수도 있고요. 혹은요 그냥 그대로 양봉 또 음봉으로 꼬리가 없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죠. 이 꼬리가 달린 부분에 있어서 바닥은 장중 저점의 기준이 되는데 이 꼬리가 얼마큼 길어지느냐 혹은 이 꼬리가 얼마큼 짧아지고 몸통이 커지느냐 혹은 어느 위치에서 꼬리가 섰느냐 이런 부분이 방향성 부분을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이 부분은 전부 3주 이상을 교육받으신 내용입니다. 이제 4주차의 기준이에요. 4주차 기준에서 복습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인데 하나는 뭐냐면 캔들을 배울 때 캔들. 이왕이면 빨간색으로 쓸게요. 캔들. 이 캔들을 배우실 때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있죠. 거래량이라는 부분은 신뢰도입니다.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에 대한 신뢰도, 캔들 패턴에 대한 신뢰도가 거래가 터지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 내용이고요. 이동평균선은 방향성이죠. 추세의 지속을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꺾이는 흐름의 기준에서의 전략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자 여러분들 그러시죠. 5일선을 타고 간다. 20일선을 타고 간다. 이탈되면 차익 실현할 거다. 이런 기준에 방향성의 기준과 기울기의 기준을 놓고 보는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추세 추정형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조지표 MAO, MACD, MACD 오실레이터, 소나 모멘텀 차트 많이 있죠. 캔들은 그러면 어떤 걸까요? 캔들의 기준점은요. 추세 지속형이 있고 그리고 추세 반전형이 있습니다.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 추세가 반전되는. 그럼 우리는 배우는 게 바닥에서 반전이 나오는 것. 그렇게 해서 저점에 편입하는 것과 고점에서 꺾여서 차익 실현하는 것. 이 두 가지 패턴, 반전형의 패턴을 배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속형이 아닌 반전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뭐가 있어요? 두 번째 기준은 별이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가 있다. 무슨 얘기냐? 신뢰도가 별 1개짜리, 신뢰도가 별 2개짜리, 신뢰도가 별 3개짜리가 있다. 300년 된 패턴이라서 우리는 그 신뢰도를 굉장히 크게 갖고 가긴 하지만 별 1개짜리, 2개짜리, 3가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패턴만 보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별 1개짜리는 배웠어요. 별 1개짜리 중에서 중요한 거 수백 가지 중에서 별 1개짜리 중에 자주 쓰는 패턴을 배웠고 별 2개짜리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 3개짜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별 3개짜리는 굉장히 천천히 배울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요. 별 3개짜리는 총 통틀어서 7가지. 그중에서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 하락으로 지속된다라는 쪽에 별 3개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일 흑산병형. 이미 배웠고 나중에 한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가지는 반전형입니다. 반전형. 예? 반전. 그런데 그중에 4가지만이 아래에서도 뜨고 위에서도 뜨는 2가지는요. 아래에서만 뜹니다. 그래서 윤정도는 어떻게 한다? 4대 천왕 캔들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복습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주 중반 이후에 배운 별 2개짜리의 반전형 패턴입니다. 별 1개짜리의 지속형, 별 1개짜리 지속형, 그리고 별 1개짜리의 반전, 반등, 추세 전환형, 그리고 별 2개짜리의 지속형, 별 2개짜리의 반전형인데 그 반전형을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상승 반격형이라고 그랬는데 이 이름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기준에서의 이름이 300년 전에 혼마 문해이사가 만들어 놓은 일본식 이름. 필요 없죠.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기준에 스티븐 니슨이 전 세계적으로 뿌려놓은 영어식 이름. 그게 80년대 중후반입니다. 세 번째 기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글 이름 플러스 한자 이름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외우시는 게 아니고 왜 이게 뜨면 언제 떠요? 하락 추세에서 파란 색깔 하락 추세에서 이런 패턴이 뜨면 반등을 한다. 그런데 별은 2개다. 우리가 별 3개짜리도 아직 안 배웠고 별 3개짜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별 2개짜리는 기억해서 지우셔도 돼요. 다만 이해를 하십시오. 왜 이렇게 뜨면 반전이 나올까? 그걸 이해하시는 얘기예요. 이름이고 뭐고 이거 이름이 없어도 사실상 뭐 오르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오르다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또 내려오다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왜 반전의 이유가 될까? 그 부분을 고민하시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서 하락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요즘 같은 장에 계속 빠져요. 계속 빠지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별 2개짜리의 반등이 나오기 위한 이걸 반전으로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만약에 이것이 변동성이 뭐냐면 아시죠? 하루에 얼마큼 움직였는지? 하루에 뭐 1, 2% 움직이던 종목이 그런 종목이 마지막 자락에서는 변동성이 확장돼야 된다. 이 패턴의 기준에서는 변동성이 확장돼서 말 그대로 장대 음봉이 떨어진다. 그럼 장대 음봉이야. 1, 2% 움직이던 게 장대 음봉이면 얼마예요? 너무 비이성적인 장대 음봉도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3, 4% 밀렸다고 칩시다. 정확히 따지려면 마이너스 4%로 끝났어요. 와, 평상시에 변동성 1, 2%에 계속 시장이 안 좋아서 밀려 떨어져 내려오던 그런 과정에 마이너스 4%가 깨져 내려갔어요. 여러분들 가슴 심정 어떻겠어요? 으악 할 거 아니에요. 으악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크기만큼의 하락폭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 가격이 어디 여기잖아요. 얘는요. 시작 가격이 여기에서 종가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끝났어요. 이게 10,000원이라고 친다면 9,600원에 출발을 해요. 결과론적으로 돌렸으니까 다행이지 9,600원 4% 깨지고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음봉 떨어졌는데 음봉도 평상시 대비 큰 음봉이야. 와 너무 힘들어. 근데 내일 똑같이 개파락이 이따만큼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도 쉬기 힘들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개파락 이후에 그냥 밑에서부터 매수 강도가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연 이틀 예를 들어서 8%가 밀린 거예요. 그냥 밑에서부터 매수 강도가 그냥 올라와서 갭을 다 메꿔주는 이러한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평상시 1, 2% 움직이던 게 4%니까. 지금 윤정도의 교육은 달라요. 어디 가셔도 이렇게 교육을 안 해요. 뭐라고 교육이 나와 있어요. 그냥 하락 추세에서 음봉 떨어지고 추가적으로 개파락 나온 이후에 양복되면 돌린다. 아니라고요. 전제 조건이. 예를 들어서 음봉 떨어졌는데 평상시처럼 1, 2%야.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1, 2% 밀렸다가 1, 2% 추가적으로 밀렸는데 양복 났어. 힘의 크기는 평상시 대비해서 그렇게 월등히 크거나 약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제 조건 부분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습을 벌써 몇 차례, 3번째 해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배우고 복습 한번 하고 또 복습을 하고. 시간이 없어요. 뒤에 또 배우셔야 되는데. 지금 배우는 건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캔들 패턴이 떴을 때 어떤 전제 조건에서 떠야만 별 2개짜리냐. 근데 결론은 또 별 2개라는 거야. 별 3개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별 3개짜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반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지금 말이 빨라서 정신이 없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노란톡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거기에 저쪽에 지금 뭐 있어요? 문자 있잖아요. 샵 3772 문자 보내서 나 동영상 교육자료 주세요. 이건 그냥 이렇게 빨리 넘어가서 안 되겠는데 2시간짜리 동영상 교육자료 무료로 주세요. 그 문자 보내셔서 윤정도를 꼭 넣으셔야 돼요. 윤정도를 안 넣으면 누구한테 보낸지를 어떻게 알아요? 문자 샵 3772 누르셔서 윤정도 딱 보내시면 저희가 알아서 선착순 딱 30명께만 교육자료 동영상 2시간짜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도서 한 권을 그냥 통으로 이 도서를 주린이가 배우실 도서를 그러면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배우신 내용 어떤 거요? 자, 별 1개짜리 걸침형은 얘는 그러면 왜 하락이 지속되고 얘는 반전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느냐? 음봉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제한적인 개파락이 나오고 돌리지도 못해. 갭도 못 메꿔요.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이 떨어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 조건이 마이너스 무슨 평상시 대비해서 1.5배에서 2배 이 수준이 아니고 제한적인 낙폭에서 돌려요. 딱 요 종가 기준 수준만. 그냥 그대로 하락 추세 그대로다. 별 1개다 그것도. 조금 전과랑 완전히 다르죠. 전제 조건이 뭐예요? 비슷한 그림인데 다르잖아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말 그대로 변동성의 확장 범위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뭐냐면은 얘는 상승 추세 비슷한 캔들인 것 같잖아요. 근데 시가와 종가를 보실 줄 알아야 그 기준을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별이 1개냐는 거죠. 왜 별이 1개일까요? 만약에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가 큰 변동성이라고 잡았을 때 4% 깨고 내려간 종목이 종가가 여기서부터 시초가 여기야. 그리고 종가가 여기서 끝나. 그럼 얼마 오른 거야? 8% 오르고 끝났다? 그러면 이건 별이 1개나 별 3개씩이죠. 그럼 전제 조건이 뭡니까? 4%가 아니라 평상시의 변동성 크기. 평상시에 1, 2%였다면 1, 2% 변동성 속에서 1, 2%짜리의 양복.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 1개예요. 그림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래서 요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계속 복습을 하셔야 돼요. 얘는 왜 별이 하나인지 맨날 듣는 것 같은 관통형이 있고 맨날 보는 것 같은 구름형, 흑은형이 있는데 아니 절반의 되돌림을 갖고 가면 또 절반을 밀고 내려가면 그럼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야 여기서는 편입하라면서요. 얘기했잖아. 근데 왜 별이 하나일까? 변동성이 평상시 대비 그러면 커져 있는 의미를 부여할 음봉이 떨어졌을 때 돌리는 그 과정이 나와야죠. 그냥 밋밋하게 아무 데서나 그냥 변동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거래가 없겠죠 또. 그러니까 별이 1개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없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빨리 지금 샵 3772 문자 보내셔야죠. 윤정도. 못하시면 빨리 자제분 빨리 오시라 그래. 선착순이라는데 빨리 보내줘. 30명뿐이 안 준대 오늘도. 이 동영상 교육 교재를 어디서 받으실 거예요? 2시간짜리를.
또 노란톡에 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료 받으셔야죠. 여기도 복습입니다, 지금. 여기도 복습이에요. 하락반전이란 말이에요. 하락반전. 올라가다가 추가적으로 갭상승이 여기가 시초가죠. 나왔는데 뻗어가지 못하고 음봉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갭상승이 나와서 고점은 높인 것 같은데 또 음봉으로 떨어져요. 추세의 반전이다. 거기에 갭을 다 메꾸고 오히려 더 미끄러져 내려와요. 하락 반전의 기준이다. 다만 별이 2개다.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그 패턴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 아까는 음봉이었죠. 얘는 지금 양봉의 기준에 갭을 못 메꾸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승 추세가 지속이다. 되돌리는 흐름이 아니다. 얘가 만약에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라면은 그렇다면은 갭을 메꾸거나 했을 때 고민스러운 흐름이 되겠죠. 별 1개짜리인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은 변동성의 기준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전의 기준인데 별이 1개예요. 왜 그럴까요? 갭을 메꾸지도 못하는 상태의 기준. 여기도 하락 반전의 기준인데 갭을 메꾸지도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반전은 맞는데 별이 1개다. 추세의 범위를 더 봐야 된다. 변동성이 평상시에 제한적이었다. 이거 장악형인데요. 장악형인데 변동성이 제한적이라 거래대금도 제한적이고 거래량도 제한적이고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별 3개짜리 이해가 됩니다. 상승갭 3포병, 하락갭 3포병 이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준에 갭을 메고 내려왔는데 이걸 계속 상승 추세로 봅니까? 아까 거랑 까마귀형이랑 다르네요. 까마귀형은 여기가 음봉이라고 그랬잖아요. 뻗어 올라간 게 아니라 밀려 떨어진. 이거 갭을 메꿨는데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나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전제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변동성이 장대 양봉으로 확장돼 있었다. 그럼 장대 음봉이 떨어졌는데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아니라는 거죠. 전체 추세, 예를 들면 5일선이다. 5일선 범위에 요 흐름까지의 흐름이 추세적인 부분을 깨고 내려간 건 아니다. 여기서 배울 건 2가지라는 거죠. 갭을 메꾼다고 해서 하락 추세 전환이 아니라는 거 절대. 그리고 2번째 기준은 갭을 메꿨다고 해서 상승 추세가 둔화됐다고 해서 기울기가 이동평균선이 무조건적으로 뭐 깨져 내려가거나 그런 갭의 흐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의 지속이 나오고 별은 2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의 기준에서도 일시적인 흐름으로 치부합니다. 하락 역별되어 있는 이동평균선을 뚫지 못했다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복잡하죠? 마찬가지 이제 까마귀형의 기준에 음봉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락 반전의 기준을 힘의 크기 강도. 이렇게 설명을 해도 벌써 시간이 오늘 배울 내용들을 벌써 막 뛰어넘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도 그냥 간단합니다. 네? 별 2개짜리에 어떤 거예요? 반전형의 기준이죠. 저점을 종가상 깨지 않았다. 저점을 종가가 여기고 또 저점이 아니라 종가의 기준에서의 저점이 안 깨졌다. 여기 종가, 여기 종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점을 깨지 않았다. 되돌릴 수 있다. 하방을 잡는다. 요거는 자세히 보면 뭐 샛별형의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전제 조건도 변동성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 샛별형의 기준에 별 3개짜리는 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요 꼬리를 달고 돌린다. 너무 빠르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빠르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문자 보내셔서 샵 3772 동영상 자료 주세요. 동영상 자료는요.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막 뛰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22시 30분에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이 있죠. 그때 제가 나눠드릴 겁니다. 왜? 지금 노란톡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은 도서 자료뿐이 없어요. 제가 오늘 기분 좋게 여러분들께 동영상 자료 2시간짜리 뿌려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료와 더불어서 또 도서 자료도 선착순 100분이니까 노란톡 오셔가지고 받아가시겠죠. 어떻게 받아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윤정도의 주알투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에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에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을 누르고 윤정도의 주알투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를 찍은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알투 교육자를 받고
윤정두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주식 알고 투자하면 백전백승. 윤정두의 주알투. 자, 지금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시는데 들어오시면요. 자료 주세요. 교육의 힘 자료 주세요. 그리고 동영상 자료를 받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샵 3772 보내실 때 꼭 윤정두 이렇게 보내셔야 됩니다. 윤정두 이렇게 보내셔야만 여러분들께 핸드폰으로 다시 문자가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 오셔서 지금 뭐 광고쟁이들이 들어와서 막 시끄럽게 해도 무시하시고 조금씩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도 교육자료를 드립니다. 일단은 4대 천왕 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추후에 잡아드릴 거예요. 이 4가지 패턴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 됩니다. 그것을 알기 전에 어차피 이 패턴을 가지고 종목군들은 잡아드릴 겁니다. 오늘도 교육을 통해서 나온 종목군들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요일부터 불기둥 잡아내실 수 있게끔 잡아드리는데 그에 앞서서 오늘 교육을 한번 보셔야죠. 오늘 교육의 기준에서는요. 이 우산형의 기준의 신뢰도 부분. 우산형이라는 거는 1대1의 비중을 잡아드렸어요. 어떤 거? 몸통과 꼬리의 비중이 1대1일 때에 드디어 우산형이 된다. 그러니까 꼬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산형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몸통이 1대1보다 꼬리보다 몸통이 더 크면 그건 우산형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양봉, 음봉, 삿바형 이렇게 기준을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신뢰도 부분이 별 3개짜리의 기준인데 신뢰도 부분이 더 강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우산이 떴어요. 똑같은 우산형이 떴는데 신뢰도 부분이 더 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꼬리가 길면 길수록 힘의 강도는 월등히 세진다. 물론 이 상태에서의 변동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몸통이 더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세지는 건데 이 정도의 예를 들어 꼬리 이상으로 몸통이 계속 장대 양봉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한계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죠. 지금 꼬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의 기준에 여기는 빨간색 양봉만 보여드렸습니다만 파란색 음봉의 우산형이면 어떻게 될까요? 꼬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몸통이 계속 작아지겠죠. 꼬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몸통이 작아지고 결국은 나중에 돼서 빨간색 양봉으로 전환되는 우산이 될 겁니다. 결론, 신뢰도의 기준에서는 망치형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요? 꼬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몸통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힘의 강도가 더 세진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잉태형의 기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잉태 확인형까지 됐을 때 별이 3개예요. 근데 이 안에 잉태형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일본말로 이제 하람이라고 해가지고 잉태했다. 잉태했다. 사람이 여성분들이 태아를 뭐 잉태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음봉이 떨어지고 난 이후의 흐름에서 또 혹은 양봉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서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 잉태 혹은 상승 잉태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저 캔들의 크기가 안쪽에 들어와 있는 캔들의 크기가 어떻게 해요? 기준봉 대비해서 그 안쪽으로 완벽하게 들어와 있으면 들어와 있을수록 그러니까 사실상 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들어와 있으면 들어와 있을수록 그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감싸 안아야 되고요.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 되려면 이쪽에 또 하나 떠야 되겠죠. 방향성을 모색하는 구간에서 에너지가 응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통이 최대한 응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동성의 확장보다는 응집이 돼서 여기서 에너지를 키워놓고 그러고 나서 위니 아래니 위로 갈 거야 아래로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변동성 부분이 위쪽으로 형성된다면 그렇다면 그 에너지 분출은 굉장히 세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잉태형의 기준에서 마찬가지로 몸통이 안에 들어와 있는 몸통이 응집되면 응집될수록 감싸 안으면 감싸 안을수록 완전히 그러면 신뢰도가 더 증가한다. 이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장악형의 기준인데 비이성적인 캔들의 크기, 비이성적인 양봉의 크기를 논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쪽 안쪽 기준봉이 작으면 좋지 않느냐? 아니죠. 그렇게 되면 장악형의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기준봉, 이쪽의 기준봉의 변동성의 범위도 평상시 대비해서는 조금 더 커져 있어야 되겠죠. 평상시 대비 조금 더 커져 있는 상태에 개파락이 나오든 비슷한 구간에서 형성이 되든 이 기준봉을 감싸 안는, 작지 않은 기준봉입니다. 감싸 안는 에너지, 그 부분을 감싸 안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신뢰도 부분은 장악형의 기준은 바깥봉의 기준이 월등히 커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4대 전원 캔들에서의 신뢰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 기준은 뭐예요? 사실상 몸통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습니다. 샛별형의 기준을 잡을 때. 샛별형의 기준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도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거는 뭡니까? 스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스타의 크기가 이렇게까지 뭐 몸통이 큰 경우는 없지만 예를 들어 드린다면 그렇게 해서 도지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시초가와 종가가 시작가 끝과 종가가 딱 그대로 끝난 거예요. 얼마나 치열한 공방을 하고 거기서 시작가와 종가가 딱 끝났을까요? 그 흐름이 나왔을 때 가장 강력한 신뢰도, 시세 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몸통이 조금씩 생기면 그거는 우리가 스타라고 부릅니다. 그 몸통이 커지면 그거는 샛별형의 기준이 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에너지 응집의 기준에 신뢰도 부분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늘 기준은 앞부분에 이제 오늘 시장 상황, 주도 종목군들의 기준까지 설정을 해드리다 보니까 교육이 뭐 좀 짧아져 버리고 그리고 예제 종목이 교육 부분이 좀 제한적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2시 30분에 여러분들께 추가 교육해드립니다. 22시 30분. 어떻게 참여해요? 노란톡에 오시고 또 저쪽 보시면 샵 3772 문자 나와 있죠? 샵 3772로 지금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윤정두 이렇게 보내셔야 돼요. 윤정두. 그렇게 해서 자료 받아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나와 있는 이런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종목군들 기준에서 지금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 요자락에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월봉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월요일의 기준에서도 수급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쪽에서 망치형 뜨고 난 이후의 흐름, 그러고 나서 지금의 흐름에서 재차 월봉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승잉태 확인형의 기준점 놓고 보셔야 되는 게 옳고요. 그리고 이 상승잉태 확인형의 패턴, 잉태형 가지고는 안 돼요.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서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 샛별형이죠. 샛별형이 뜨고 난 이후의 흐름에서의 흐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의 장악형이나 샛별형의 기준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22시 30분에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교육 진행해 드립니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주알투의 윤정두였습니다.